이 통계 얘기는요. 아, 오늘 이 0번만 하다가 끝낼 수도 있어요. 0번 새끼 0번. 맵부터 잡을 겁니다. 오케이? 통계가 뭐야? 예. 수치가 뭘? 수치하면 그럼 다 통계? 진짜? 네. 아니고?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어, 들어. 윤강민이라는 게 있어. 오케이? 이건 7로 간대. 오케이? 김태랑이란 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로 간대. 돼? 됐어? 무슨 규칙인지 알겠지? 통계야? 이런 건 함수라 그러지 않아? 이런 건 함수라 그러는 거지. 그죠? 어떤 펑션이 있는 거, 그러니까 기능을 하는 거잖아. 맞아? 수치하면 다 함수가 아니, 그러니까 통계가 아니에요. 통계가 뭐야? 응? 정리하면 다 통계야? 뭐? 통계가 뭐예요? 이걸 꼭 수치로 내라고 한다. 들어? 통계는요, 자료를, 내가 궁금한 것에 대한 자료를 수집부터요. 오케이? 그 수집된 자료를 뭐 할까요? 수치화. 이렇게 수치화밖에 모르나? 그 자료를, 오케이. 정리합니다. 오케이? 네. 그리고 정리된 자료를 뭐 하죠? 수치화. 자료를 분석합니다. 오케이? 네. 자료를 분석하고 그다음 뭐 할까요? 자료를 활용합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다 통틀어서 통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통계낸다는 건 저 과정들을 하는 거야. 오케이? 됐어? 자, 첫 번째, 자료 수집부터 할 건데, 자료 수집은 다행히도 우리가 안 해요. 수집된 자료를 우리한테 제시를 할 겁니다. 오케이? 될까? 왜냐하면, 자료를 수집하는 게 다른 일들보다 어쩌면 제일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라서도 그래. 자료 수집을 다 하는 게, 그러니까 자료 수집을 잘하는 게 진짜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거든. 자,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전수조사가 있고 표본조사라는 게 있어. 네? 전수조사는 말 그대로 그 대상 모두를 전체를 다 조사하는 거야. 돼? 되니? 표본조사는 일부만 추출해서 하는 겁니다. 됐어? 그럼 보통 표본조사를 해, 전수조사를 해? 표본조사를 하지.
오케이? 돼? 표본 조사를 하는데 그 표본을 되게 잘 잡아야 되거든.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국 대선이었어. 공화당과 민주당이 있어. 미국은 양당제야. 알아? 알아? 김철아? 공화당이 있고 민주당이 있는 건 알아? 지금 공화당의 그리고 민주당의 후보가 누구야? 어, 그 여자 누군데? 누구냐고? 그리고 어, 오, 야, 야, 우리 걔랑 바로 아니야. 해리슨 여자는 잘 몰랐지. 아무튼 공화당이 이렇게 보수 진영이죠. 민주당이 진보 진영이야. 오케이. 근데 옛날에 한 1930 몇 년, 40 몇 년쯤에 미국 대선이 있었는데, 오케이. 그때 이제 통계 그 회사들이 예측을 했어. 이번 대통령은 누가 당선될 것인지에 대해서. 됐어? 근데 거의 대다수의 회사들이 공화당 후보가 당선될 거라고 예측을 했어. 근데 한 회사만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거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한 회사가 그렇게 큰 회사도 아니었어. 작은 회사였는데, 오케이. 근데 그래서 공화당 후보는 안심하고 있었고 민주당 후보도 그러니까 좌절하고 있었지. 지나보다. 근데 결과가 민주당 후보가 우승을 한 거야. 막상 까보니까. 대선 결과를 까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일단 그 작은 회사는 엄청나게 유명해지고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 회사 이름이 니들도 가끔 들어봤을 갤럽. 한국 갤럽 리서치 몰라? 갤럽이라는 회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통계 회사예요. 뉴스 안 보는구나. 뉴스 보면 뭐 이제 그 통계 자료 제시할 때 이 자료는 한국 갤럽 리서치가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표본 몇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입니다. 이러면 항상 나와. 갤럽이라는 회사가 제일 유명한 회사야. 아무튼 원래 큰 회사가 아니었는데 그 대선을 이유로 커졌어. 됐어? 근데 왜 그러면 그들은 다 틀렸냐? 왜 다 그러니까 수많은 통계 회사들이 왜 다 실패한 결론을 냈냐? 반대로 결론을 냈냐? 통계를 수집한 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걔네가 수집한 자료를 수집한 방식이 뭐였냐? 전화였어. 어떻게 알아? 아, 니들 나한테 얘기 들었냐? 어, 전화로 조사를 한 거야. 그래서 전화를 받는 사람한테 물어봤겠지. 당신은 공화당 후보를 지지하십니까?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십니까? 문제는 뭐야? 어? 아니, 그 당시에는 전화가 있는 집이 많지 않았고, 그리고 전화가 있는 집은 그래도 좀 사는 집안이었고, 그러면 그 사는 집안의 사람들은 주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질 확률이 더 높았던 거야. 오케이? 근데 이제, 그럼 편향돼서 표본 조사를 한 거지. 근데 이제 갤럽은 그 방식을 채택하지 않았던 거야. 그러니까 직접 발로 뛰어서 한 거야. 그러니까 표본을 그때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돼. 표본을 정말 잘 나눠서 조사를 해야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세대도 있고
20대, 30대, 40대, 그러니까 세대별로도 나눠야 되고, 남녀별로도 나눠야 되고, 경제 수준으로도 나눠야 되고, 그걸 다 고려한, 오케이? 그래서 전체 인구 중에, 예를 들어 20대 남자, 뭐 소득이 어느 정도, 혹은 막 20대는 그걸로 소득이 나누기 힘들어지잖아. 그러니까 뭐, 학벌, 그러니까 뭐 대졸, 그러니까 대학교 이상 4년제 이상인지 2년제인지 뭐 이런 것들 을 기준으로 나누어서 그럼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몇 퍼센트냐?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1000명을 조사하기로 했어. 그럼 20대 남자의 그 포션이 예를 들어 그러니까 한 5%래. 전체 인구에. 그럼 1000명 중에 5명만 딱 그걸 투입시키는 거야. 5명, 그 중에서 임의로 추출해서 그 중에 그 20대 남자고 대학생이 5명한테만 물어보는 거야. 다른 포션은 또 다른 뭐 40대 남자, 40대 여자, 50대 여자, 오케이? 근데 이 사람의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뭐 이런 것들을 나눠서 이제 그만큼 비율에 해당하는 것들을 나눠서 이제 해줘야 된다는 거지. 꽤나 복잡해지겠지. 그래서 다행히 우리한테는 자료 수집을 묻지 않아. 오케이? 수집된 자료를 나한테 줘. 오케이? 됐어? 자, 두 번째. 그래서 이제 자료를 뭐 할 거야? 정리할 거야. 네?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 니네가 알고 있는 제일 처음 배운 자료 정리 방법이 뭐 있어? 무슨 표? 아니, 표라고 얘기했잖아, 이 새끼야! 그 전에, 제일 먼저 배웠던 거. 다 숫자로 써있지, 쌍놈 새끼들은. 아우, 이 빡대가리들, 진짜. 그래, 줄기 잎그림부터 그리지. 이거부터 배워요. 이거부터 배우죠. 그리고 두 번째, 도수분포표라는 걸 배우죠. 이게, 이런 거 있잖아. 니네 이거 안 배웠냐? 여기가 계급, 도수. 예를 들어, 발 사이즈가 200에서 210인 아이들이 몇 명, 210에서 220인 아이들이 몇 명, 220에서 막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 맞아? 기억나냐? 도수분포표라는 게 있었고요. 오케이? 됐냐? 도수분포표를 이용해서 히스토그램이라는 것도 만들었어요. 그죠? 맞죠? 그리고 히스토그램을 또 이용해서 도수분포 다각형이라는 것도 만들어냈어요. 그죠? 그치. 히스토그램의 넓이와 도수분포 다각형의 넓이가 같아요. 막 이런 얘기들을 했었죠. 맞아? 되냐? 세 번째. 그리고 또 뭐도 배웠냐면 상대도수 분포표라는 것도 배웠어요. 도수를 각 계급의 도수를 전체 도수로 나눈 걸 상대도수라고 하죠. 맞아? 근데 이게 결국 뭘로 바뀌냐면요. 이 말로 바뀝니다. 확률 분포표라고 바뀌어서 나와요. 같은 얘기거든, 사실. 상대도수는 확률이거든. 되냐? 네. 그리고 다섯 번째, 이걸 확률 질량 함수라고 얘기를 한다면 얘를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것도 배웁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중등. 이 두 가지 얘기가 고등. 오케이? 네. 고등 때 배운 얘기는 저렇게 두 가지인 거야. 오케이?
근데 사실 그게 상대도수 분포표랑 관련이 있다는 거지. 되겠냐? 자, 자료를 분석할 겁니다. 자료를 분석한다는 건 자료의 성질을 판단할 것. 오케이? 됐냐? 자,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들어. 예를 들어, 김태랑을 알고, 그러니까 김태랑이 공부 잘하는지 안 하는지 알고 싶어. 뭐 물어봐? 그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잘하는지 알고 싶어. 뭐 물어봐? 평균. 야, 너 이번에 시험 점수 전체 평균 몇 점이야? 라고 물어보겠지. 그 평균을 보고, 듣고, 이 새끼가 어느 정도 하는구나. 판단할 수 있지. 맞아? 됐어? 자, 그렇게 자료의 성격을 알려주는 첫 번째가 대표값이라 그래요. 대표값 새끼야, 대표값. 이 대표값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평균이야. 오케이? 자료를 대표하는 값. 됐어? 그치? 뭐도 있어? 중앙값이란 것도 있어. 때로는 평균보다 중앙값을 쓰는 게 더 나을 때도 있대. 그리고 최빈값이란 것도 있어. 어? 빈도수 할 때 그 빈이야. 가난할 빈이 아니라 새끼야. 윤강빈. 윤강빈. 강빈해라 새끼야 너. 어? 저기 새끼야. 윤동빈은 게다가 졸라 돈 많은 회장님이잖아. 몰라? 롯데 회장이 손동빈이잖아. 어? 아버지가 뭐. 그랬으면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겠냐? 야, 중앙값은 뭐냐면 자료에서 나오는 그 값들을 오케이? 가장 작은 값부터 차례대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에 위치한 값 그걸 중앙값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근데 때로는 평균을 구하는 것보다 저 중앙값을 구하는 게 자료의 성격을 더 잘 판단할 수 있게 한대. 왜? 응.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펼쳐져. 예를 들어 내가 도둑이야. 그리고 태랑이는 내 꼬붕이야. 태랑이한테 시켰어. 야, 저기 산내마을 사람들 저 뭐냐 다들 월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알아봐. 라고 막 얘기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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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래서 이 새끼가 한 1년 걸려서 알아냈어. 1년이 걸렸어, 그거 알아보는데. 1년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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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면서 나한테 갖다 줬어. 나는 꽤 정의로운 도둑이라 가난한 동네는 안 털거든. 오케이? 자, 근데 태랑이가 나한테 갖고 온 자료에 따르면 산내마을에 사는 사람들의 월 수입 평균이 3천만 원이었던 거야. 한 달에 3천을 벌어. 어? 존나 여기 부자 동네네. 아무 데나 가서 털면 다 되겠다. 라고 해서 갔어. 그 첫 번째 집에 들어갔어. 존나 그지 집인 거야. 막 냉장고에 막 먹을 것도 없고, 뭐지? 이 집 왜 이렇게 못 살지? 했는데 갔다가 그 집에서 잠깐 방문을 열고 나온 강희차를 마주쳤어. 강희차 집. 날 보더니 먹을 거 없나요? 먹을 것 좀 주시면 안 되나요? 난 도둑인데. 존나 막, 너무 불쌍한 거야. 그래, 이 집은 털지 말아야겠다. 갔어. 그래서 좀 다른 집을 가보자. 다른 집을 또 들어갔어. 다른 집을 들어갔는데
가난한 집 애들이 보통 좀 더 성격이 안 좋을 확률이 높은 거 알지? 그리고 폭력적인 성향을 가질 확률이 높은 것도 알지? 왜? 공부를 열심히 하기보다 열심히 안 하는 아이들이 더 많고, 그리고 그 시간에 막 게임 막 하면서 폭력성이 막 커지고, 들어갔는데 계속 욕소리만 들은 거야. 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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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윤광민이 막 게임하면서, 엄마, 씨발, 엄마, 씨발. 아, 이 집은 안 되겠다. 이 집도 존나 가난한 것 같다. 생각이 든 거야. 그 집이나 허탕을 쳤어. 그래서 난 그날 이제 포기를 하고 돌아왔지. 저 김태랑을 불렀어. 야, 이 씨발, 이거 포기야, 이거 맞아? 월수 이거 확실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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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야, 아니, 네가 조사한 거 전체 자료를 갖고 와봐. 근데,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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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야, 봤더니, 봤더니, 아, 이 마을 사람들은 원래 가난한 동네였던 거야. 근데, 산내 마을에 다 가난하게 살고 있는데, 한 명이, 사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재용이었던 거야. 그 한 명 때문에 수입이 너무 올라간 거지. 그 혼자 잘 살고 나머지는 다 못 사는. 그러니까 이게 평균이 이런 상황이면 대표값으로의 역할을 못 한다는 거야. 왜? 전체 자료 전체의 다른 값들과 한 값이 너무 차이가 클 때, 너무 작거나 너무 작을 때. 됐어? 그럴 때는 차라리 중앙값을 쓰는 게, 그치? 그러니까 이재용의 수입은 날려버릴 수가 있잖아. 그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지. 됐냐? 중앙값은 그럴 때 써요. 됐어? 최빈값은 그럼 언제 써? 최빈값은 뭐라고? 가장 많이 등장하는 값이야, 자료에서. 됐냐? 됐어? 그러니까 최빈값이 여러 개가 될 수도 있어. 평균은 딱 하나일 거야. 중앙값도 딱 하나일 거야. 오케이? 어, 예를 들어, 숫자가 5개가 있으면, 오케이? 얘가 중앙값일 거 아니야. 근데 숫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면, 가운데는 얘와 얘의 평균을 중앙값이라고. 오케이? 가운데 두 개의 평균을 중앙값이라고 그러면 돼. 오케이? 야, 그럼 어쨌거나 평균이나 중앙값은 반드시 하나의 값밖에 안 나오지만, 최빈값은 여러 개가 등장할 수도 있어. 일단. 네? 그리고 최빈값은 왜 쓰냐라고 물어본다면, 이건 자료의 성질 때문에 쓰는 게 아니라 자료를 사용하는 사용자에 의해서 최빈값이 채택되기도 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대표적인 예가, 내가 신발 가게 사장이야. 그럼 나는 사람들의 발 평균 사이즈보다 더 중요한 건 뭐야? 나한테? 그치? 어느 사이즈의 사람들이 제일 많이 있냐? 그럼 그거 별로 제일 많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사이즈를 우선적으로 재고로 남겨놓겠지. 많이 채워 넣겠지. 그런 이유로 써. 최민값은. 알겠어? 됐어? 자, 대표값은 이래. 근데 이건 사실 중학교 때는 중앙값, 최빈값을 배우지만 고등학교 때는 거의 평균만 다루. 통계 때. 대표값으로. 오케이? 그래서 나중에 이걸 뭐라 부르냐면 EX라고도 얘기해. 이가 뭐의 약자냐면 기대 대표값 에버리지 아니야 새끼. 그리고 에버리지는 A로 시작해 쌍놈 새끼야. 아, 너무 부끄럽게 좀 하지 마. 야,
이가 되냐? 대표값을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기대값이라고도 얘기해. expectation은. 앞글자 이를 따는 거야. 오케이? 이 자료에서 출현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값. 오케이? 그걸 보통 평균을 잡겠죠. 되냐? 자, 근데 대표값만으론 부족하다. 뭐가 필요하냐면 산포도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오케이? 됐어? 자, 뭐냐면 산포도는 평균가에 떨어진 정도도 체크하는 거. 됐어?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거야. 내가 A반, 그러니까 1반과 2반에 들어가서 수업을 하기로 했어. 그래서 전 선생님한테 물어봤어. 1반과 2반의 애들의 수학 평균이 몇 점이 되나요? 라고 물어봤어. 근데 1반도 2반도 70점이래. 아, 70점이니까 이 정도 수준으로 애들한테 수업을 하면 잘 듣겠다. 오케이? 1반에 갔어. 수업을 존나 잘했어. 애들도 열심히 들어. 오케이? 됐어? 2반을 갔어. 수업을 했어. 존나 태도가 불량한 거야. 왜지? 둘 다 70점인데? 라고 봤어. 일반 애들은 다 고만고만해. 제일 못 본 애가 60점이고, 제일 잘 본 애가 80점이야. 다 고만고만한 애들이 모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평균 70점이래. 자, 근데 2반 새끼들은 막, 그치. 100점 맞은 윤강민도 있고, 20점 맞은 김태랑도 있는 거야. 윤강민은 존나 재수없게, 아, 나 저거 다 아는데? 하면서 안 들어, 수업을. 태랑이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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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안 들어. 모르겠다고 안 들어. 그치? 똑같은 평균이 70점이어도 두 자리의 성격은 달라질 수 있고, 그건 평균가에 떨어진 정도도 고려해봐야 된다는 얘기야. 돼? 자, 그러면 첫 번째, 편차라는 개념이 나와. 별량 빼기 평균을 편차라 그래. 별량이 뭐냐면, 별량을 변하는 양이라고 보통 얘기를 애들이 많이 하는데 물어보면, 그게 정확한 말은 아니야. 별량은 뭐냐면 자료에서 출현하는 값을 별량이라는 거야. 오케이? 그럼 각 별량을 해서 평균을 빼면 돼. 그걸 편차라고 부를 거야. 근데 편차는 다 더하면 어차피 항상 0이야. 그지? 편차가 플러스인 게 이만큼 있으면 마이너스인 게 이만큼 있어서 가운데 딱 평균이 있다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편차의 합은 항상 몇일 거야? 0일 거야. 돼요? 됐어? 자, 뭐가 문제라고 왜? 자, 뭐가 문제라고 생각했냐면 편차가 마이너스가 있다는 게 문제가 돼. 그지? 됐어? 그래서 저 마이너스를 어떻게 바꿔줄 수 없을까를 생각했어. 뭘 할까? 분산이라는 건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야. 제곱하면 이제 마마가 플러스가 되죠. 됐어? 됐냐? 야, 근데 생각해봐. 제곱도 있지만 마이너스를 없애는 게 절대값도 있잖아. 맞아? 왜 제곱 근데 절대값을 안 쓰고 제곱을 썼을까? 제곱 그러니까 절대값을 쓰는 것보다 왜 제곱을 하는 걸 선택했을까 사람들이? 니들은 아직 몰라. 근데 윤광민 너는 알아야 돼. 네. 자, 뭐가 문제냐면 절대값은 꺾여서 미분 불가능해. 어.
미분하고 싶어서 절대값을 안 씌우고 제곱을 하고. 오케이. 실제로 있어요. 절대값을 씌운 걸 해서 계산한 걸 절대 표준 편차라고. 편차에 절대값을 씌워서 그것들의 평균을 내는 거. 절대 표준 편차라는 개념도 있지만 잘 쓰진 않아. 그보단 분산을 쓰고 표준 편차를 써. 자, 편차 제곱의 평균을 분산이라고 얘기하고요. 근데 이걸 또 정리해 봤더니 편차 제곱의 평균을 계속 정리해 보니까 제평평제라고도 한대요.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별량들을 제곱해서 그것들을 평균 내. 그리고 원래 평균을 제곱해. 두 개를 빼줘. 그럼 분산이랑 같아지더래. 되냐? 자, 근데 분산은 문제가 생겨. 어쨌거나 제곱을 했잖아. 자료가 왜곡되겠지. 절대값이 1보다 큰 수면 제곱하면 졸라 커졌을 거고, 혹은 절대값이 1보다 작은 수면 자료가 작아졌겠지. 맞아? 크기의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단위의 문제. 예를 들어 내가 길이를 미터를 재고 있었어. 제곱하면 제곱미터가 되잖아. 그러니까 나는 사실 길이가 아니라 분산은 넓이로 구하고 있었던 거지. 맞아? 오케이. 단위가 달라진단 말이야. 오케이. 대상이 달라진다고. 그래서 뭐도 해? 표준 편차란 걸 이제 줘. 표준 편차는 분산에다가 제곱해서 쓰니까 다시 루트 씌우면 괜찮아지지 않냐. 그러니까 오케이. 그 원래대로 돌릴 수 있지 않냐? 라는 얘기야. 이렇게 대표값 그리고 삼포도라는 걸 배우게 된 거야. 이건 대표값과 삼포도는 중학교 때도 지금 중3도 고딩도 배워요. 오케이? 근데 잘 잠깐만. 니네 이거 도수공포표 생각난다며. 이때도 평균을 구했어, 그지? 이게 계급 그리고 도수가 있었으면 뭐 예를 들어 220부터 230이었으면 계급값을 뭐라고 225라고 했던 거 기억나? 그래서 계급값 곱하기 도수들의 총합 했죠. 그걸 전체 도수로 나눈 게 평균이었지. 그지 않아? 됐어? 이렇게 평균을 구했단 말이야. 그지 않냐고. 근데 이게 문제가 하나 있죠. 예를 들어 발이 220과 230 사이의 아이들은 다 225가 아니라는 얘기죠. 맞아? 그러니까 이게 온전한 평균은 아니라는 거야. 사실 니네가 구했던 거. 오케이? 평균의 근사값이었겠죠. 자, 문제는 뭐냐면 이게 계급이라고 한 건 내가 일정 부분을 끊어서 봤잖아. 만약 원래는 길이니까 이어져 있거든. 계속 이어져 있는 거잖아. 220에서 230 여기에 이제 몇 명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야. 맞지? 맞아? 근데 이게 연속적이란 말이지. 나오는 별량이. 그지? 연속적이거든. 딱딱 끊어지는 값이 아니란 말이야. 그걸 딱딱 끊어진 값이 이산적이라고 그러고 이어진 값이 연속적이라고 그래. 됐어? 근데 고등학교 때는 그래서 이어진 함수를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 이걸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연속 확률 분포라고 얘기해. 중학교 때는 저걸 못했으면 고등학교 때는 저걸 그려요. 함수를 그립니다. 그래서 그 함수를 이용해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해. 거기에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할 때 사용되는 개념이 또 뭐냐면 적분이야. 적분이란 걸 이용해서 써요. 저걸 계산합니다. 오케이? 그래프를 그릴 거고. 알겠냐? 됐어? 됐냐? 근데 옛날에는 그걸 했는데 요즘엔 또 그게 또 그걸 또 빼줬어. 그러니까 적분을 사용하지 않고도 구할 수 있는 형태의 그래프만 놔두죠. 혹은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그냥 줘. 오케이? 근데 옛날엔 했었어. 오케이? 됐냐? 그러니까 니들이 배우는 게 얼마나
좁은 건지에 대해서 알아야 돼. 니들이 배우는 건 진짜 옛날에 배운 것들에 비하면 진짜 조금 배우는 거. 근데 이 조금 배우는 것도 많다고 존나 어렵다고 징징대고 관 돌아. 그만하자. 여기까지 하자고. 돼? 자, 그리고 자료를 분석을 다 했으면 그 자료를 활용해야지. 내가 전체 오타쿠 새끼도 아니고 그걸 모아놔서 뭐해.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됐어? 자,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다른 자료와 비교해. 오케이? 됐어? 아, 이번엔 좀 예를 좀 바꿔서 좀 해보자. 자, 왔어. 시험을 봤어. 지산 중에 다니는, 그리고 동패 중에 다니는 김태환과 윤강민이 왔어. 그래서, 야, 이번 시험 몇 점 맞았어? 라고 했는데, 윤강민이 존나 막 자연스럽게, 아, 선생님, 아쉽게 하나 틀렸습니다. 95점입니다. 그래도 잘하지 않았습니까? 존나 알랑방구 있고. 김태한, 야, 넌 몇 점이야? 아, 저 이번에 10점 맞았는데. 막 얘기를 한 거야. 누가 더 잘 봤어? 강민이가 더 잘 본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봤더니, 이번에 동패중 시험이 존나 역대급으로 쉬웠던 거. 그러니까 평균이 98.5점이야. 근데 저 새끼 95점 맞은 거. 저 새끼는 평균보다 못한 새끼야. 근데 지산중 시험이 이번에 역대급으로 어려웠대. 수학 평균이 40점이었어. 근데 김태환이 7점 맞았어. 자, 누가 더 잘 본 거야? 태환이가 훨씬 잘 본 거지. 윤강민 저건 쓰레기야, 쓰레기. 못 봐놓고 존나 잘 봤다고 나한테 사기치고. 어? 저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야. 평균이 98.5점이라니까? 아니, 그건 중요치 않아. 이거 뭐야, 저러고 산다는 거야. 중학교였으면 중요해. 뭐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넌 평균보다 못한 새끼라고. 근데 바로 뭐, 꺼져, 꺼져. 자, 먼저, 다른 자료와 비교하려면, 오케이? 집단이 다른 두 자료를 비교하려면 그냥 비교해서는 안 돼. 오케이? 그래서 먼저 뭘 하냐면 자료의 변환이라는 거예요. 변환이라는 걸 할 거야. 자료를 변환하는. 오케이? 됐어? 그 변환 중에 그러니까 이 변환 중에 하나가 표준화라는 변환이 있어. 표준화 Z라고 얘기해. 오케이? 표준화된 자료를 Z라고 얘기할 거거든. 이 Z는 무슨 뜻이냐면 평균을 0, 분산, 표준 편차를 1로 만드는 작업이. 오케이? 그걸 표준화라고 얘기를 해. 알겠어? 됐냐? 자료를 변환해서 Z로 다 돌리고 그 다음에 두 자료를 비교하는 거야.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0, 1, 1로 맞춘 다음에 그래서 그 Z 값이 몇이 되냐를 기준으로 나누는 거야. 오케이? 됐냐? 근데 이걸 조금 더 변환시킨 게 변환 표준이라는 게 있어. 보통 T라고 나. 그러니까 입맛에 맞게 좀 변화를 한 번 더 시키는 건데 Z를. 오케이? 예를 들면 수능 수학 그러니까 수능 점수들이 그래. 평균을 100으로 맞춰. 평균이 100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100점을 맞았으면 표준 점수가 100점이 나왔으면 좋아야 돼, 안 좋아야 돼? 안 좋아야 돼. 넌 5등급이란 얘기. 오케이? 돼? 그리고 나서 좀 어떻게 주냐면
쉽게 얘기해서 내가 어려운 문제를 맞췄을 때, 그러니까 애들이 거의 다 틀린 문제를 나는 맞았어. 그럼 내 표준 점수가 높아져. 오케이? 점수를, 이렇게 어려운 걸 맞춘 애한테 점수를 더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과목마다 난이도가 다르잖아. 그지? 맞아? 그래서 과목마다 표준 점수가 좀 달라. 그러니까 내가 국어 100점을 맞았어. 그때의 표준 점수와 내가 수학을 100점을 맞았어. 그때의 표준 점수가 좀 다르다는 얘기야. 오케이? 국어는 내가 알기로는 100점 맞으면 한 표준 점수가 130 후반? 140 초반? 보통 그 정도 잡혀. 130점대로 잡혀. 보통. 근데 수학은 기본 140, 혹은 150까지 가기도 해. 그의 수능이 얼마나 어려웠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수학이 좀 더 어려운, 그러니까 점수를 따기 힘든 과목이 맞으니까. 표준 점수도 다르게 책정돼. 오케이? 그래서 그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에서 그 다음에 그 표준 점수를 합산해서 나의 점수를 매긴단 말이야, 대학교에서.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수학 점수를 수학을 잘 보는 게 국어를 잘 보는 것보다, 혹은 영어를 잘 보는 것보다 더 유리하다고 하는 게 그런 이유야. 표준 점수를 더 높은 점수를 딸 수 있어. 수학을 잘 보는 게, 국어를 잘 보는 것보다. 그러면 그 점수가 내가 더 국어 잘 보는 애보다 높거든. 내가 수학을 더 잘 봤으면. 그러면 대학교에서 나를 이제 줄 세울 때 나는 앞쪽에 줄 서게 되는 거지.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냐? 암튼 그걸 변환 표준을 T. 자, 마찬가지죠. IQ도 평균이 100이죠. 100을 딱 100이면 평균이라는 얘기. 오케이? 저 Z를 한 번 더 변환시킨 거야. 알겠어? 자, 자료를 변환해서 다른 자료와 비교합니다. 두 번째, 일부를 보고 전체를 예측합니다. 이걸 통계적 추정이라고 하고, 이건 고등학교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얘기야. 통계적 추정이라는 거. 자, 1번은 중학교 때도 나옵니다. 쓸모가 있어요. 1번은. 오케이? 2번은 고등학교 확률과 통계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표본조사를 보통 많이 한다 그랬잖아. 전수조사보다. 오케이? 그러니까 표본조사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어서 그렇기도 하고. 즉, 비용이 많이 들 거 아니야, 전수조사는. 오케이? 근데 표본조사는 적게 들겠지. 그런 효율성의 문제도 있지만, 실제로 전수조사를 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일 수도 있어. 예를 들면 어떤 거? 자, 저런 거야. 내가 전구회사 사장이야. 오케이? 됐어? 근데 전구회사 사장이라서 내가 광고를 하려고 그래. 우리 회사 전구는요, 평균 수명이 몇 시간입니다. 그걸 전수조사라고 하려면. 나는 공장에서 만들고 계속 조사할 거야. 나오는 거. 그럼 난 뭘 팔아? 전수조사니까 팔 수 있는 게 없지. 그잖아. 병신인 거지. 망했어. 그치? 불가능하다는 거지. 전수조사 자체가. 오케이? 됐니? 그래서 표본 조사라는 걸 어쩔 수 없이 하게 돼. 오케이? 됐니? 근데 봐봐. 표본 조사를 해서 일부를 보고 전체를 예측하는데, 예를 들어 내가 평균이 딱 몇일 것 같아. 나도 얘기하는 건 나는 그렇게 얘기하면 난 천공이야. 점쟁이야. 그럼 말이 안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평균이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어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팀쿡이야. 애플 사장. 아이폰 16이 출시되면 몇 대가 팔릴 것 같은지를 막 조사할 거 아니야. 오케이?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한국에서만 보지. 한국에서 몇만 대가 팔릴까를 조사하고 싶겠지. 왜? 근데 딱 내가 그래서 윤광민한테 시켰어. 야, 이거 얼마나 팔릴 것 같아? 라고 얘기했을 때 저 새끼가 딱 115만 대 팔릴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저 새끼는 사기꾼이지. 쥐가 어떻게 그걸 맞춰? 그잖아. 맞아? 그게 사이비 이 새끼야. 오케이? 그보단 이게 맞겠지. 90만 대에서 130만 대에서 평균이 잡힐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근데 그리고 이 말은 정확해, 안 정확해? 안 정확해, 그지? 오케이? 그리고 이 말이 맞을 확률은 몇 퍼센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됐어? 이걸 통계적 추정이라 그래. 평균이 존재하는 구간. 그걸 뭐라 부르냐면 신뢰 구간이라 그래. 신뢰할 수 있는 구간. 됐어? 됐어? 신, 그쵸? 그리고 이 말이 맞을 확률이 몇 프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신뢰도라 그래. 오케이? 보통 신뢰도 95% 또는 신뢰도 99%. 둘 중에 하나를 써. 신뢰도 95%에 해당하는 게 Z값이 1.96이고, 신뢰도 99%에 해당하는 게 Z값이 2.58이거든. 아무튼. 근데 그건 이제 문제에서 제시가 될 거야. 됐냐? 근데 사람들이 보통 95%를 선호하고 99%를 선호하고, 어? 99를 선호하지 않아. 반대로 95를 선호해. 자, 왜 그러냐면, 95에서 99까지 4% 차이나? 그죠? 하지만, 그걸 늘리고자 한다면, 오케이? 그만큼 4%를 늘리고자 한다면, 표본의 양을, 표본 크기라 그래. 표본 크기를 4배를 늘려요. 오케이? 예를 들어. 되냐? 그만큼, 그러니까, 그거 4% 올리고자 늘려야 되는 표본의 양이 엄청 많아진다는 거야. 됐어? 그러면, 야, 씨, 고작 4% 때문에? 그만큼 내가 더 많이 조사를 해야 된다고? 안 하겠죠. 비용도 많이 들 거 아니야. 비용이 적더라도 95%면 좀 충분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겠지. 됐어? 됐어? 그렇게 통계적 추정이라는 걸 배우면서 끝나. 통계라는 거. 알겠어? 오케이. 자, 지금 얘기해 주지만 얘네는 다 중등 때부터 고등 다 배워요. 얘도 중등에서 고등까지 다 배웁니다. 얘는 고등에서만 배워요. 그러니까 요 얘기만 고등이고 나머지는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배우는데 살짝 스타일이 좀 다르게 되는 거죠. 오케이. 됐어? 재밌겠지 않냐? 재미없어? 야, 다음 주에 통계 끝낼게. 알겠죠? 오늘 이 얘기를 들어서 빨리 끝낼 수 있어.